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일조권을 완화해준다 또는 일조권이 완화된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등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 꼬마빌딩 등을 지으시려면 일조권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일조권 조항의 일부를 완화해주겠다는 것과 심의제도 등 건축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최근 여러분들로부터 과연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확실한지 또는 언제부터 규제가 완화되는지와 그리고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오늘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기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 글을 읽어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현행 일조권 조항과 상가주택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 등 꼬마빌딩을 지으시려는 경우에 일조권 영향으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 신도시의 경우에도 이 지역의 거의 70 내지 80%나 되는 필지가 일조권을 받게 되어 아마도 이는 이런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의 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일조권 조항은 악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등에 건축하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부분의 상가주택 등이 기존 도시에서는 정북 방향으로, 일부 신도시에서는 정남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시켜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또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뜨려 건축을 해야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현장에서는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고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일부 상가주택 등을 짓는 건축주들은 1층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 어거지로 스키플로 방식으로 설계를 하거나 심지어는 불법으로 높이를 높여서 건축하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규제개혁 방안 내용 중에서 일조권과 심의 제도에 관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번 8월 1일 제2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건축 분야의 국민생활에 밀접한 일조권과 건축심의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본에 개선해보겠다는 내용은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해준다는 것으로, 이는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전략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이 3개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한다는 것인데, 높이 규제가 10m로 완화된다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 간에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그동안 일조권 조항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변천 과정을 설명해 보겠는데, 일조권 개념이 우리나라 건축법에 도입된 것은 1971년으로 당시 주택건설 촉진이라는 정책적 이슈와 맞물려서 고층 공동주택이 주거지역 내에 건축된 것에 대한 도시환경 차원의 안전장치로 일조권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일조권 조항은 도입 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일조권 규정을 개정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절대높이 기준을 8m에서 9m로 변경되었고, 높이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양 규정 방식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간이라는 성능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정북방향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을 정북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신도시등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정북방향 대신 정남방향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도 했고, 또 2021년 1월 24일에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도거리 기준 등을 완화해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주택을 늘리려고 했다가 사실은 이 대책은 실현되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절대 높이를 9m에서 10m로 사상 조정을 해서 완화해보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일조권은 더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조권 규정은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조권은 고층 건물이나 고층 아파트 등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일조 침해를 당하는 토지 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그렇지 않아도 건폐율이니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확보 등으로 인접대지와 어느 정도 이객거리가 확보되어서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거나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절대 높이가 9m인 경우에는 1층에 피로티 건축을 하게 되면 최소 높이가 3.2m로서 2층과 3층 층고는 최대 2.9m가 될 수밖에 없어서 3층 지붕에는 단열재와 방수를 설치해야 하므로 3층의 2.9m 층고는 매우 열악한 건축물을 계획하게 하거나 3층부터 사선으로 꺾이게 되며, 또 상가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 높이가 3.2 내지 3.4m로 되어서 이로 인해서 불법으로 층고를 높이려 하거나 무단 증축, 불법 확장이 만연되고 있고 일조권 규제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로 인해서 인접대지 일조권 침해와 불법 증축한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 화재 안전의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어 주거지역 골목길 가로 환경을 슬럼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접건축물에 의해서 일조권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고 원상 회복하거나 보상받는 절차나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와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일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일조기준은 남측 코어를 발생시키고 입법 건축물을 양산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서는 채광이나 환기, 통풍을 고려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또 건축사협회 한 관계자는 건축물의 높이를 기존 조례 기준 9m에서 16 내지 18m로 대폭 상향하거나 이객거리도 1.5m에서 2m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제만 없으면 주거면적이 25 내지 3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면서 차라리 일정 정도 대지간 간격을 띄우게 하고 건축주가 일조권을 위해서 추가로 남쪽 공간을 알아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 경관상으로도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전문가는 모든 주거지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본인 대지 내에서 어느 방향이든 햇볕을 쬐기 좋은 방향으로 이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유럽 등과 같이 불합리한 이 일조권 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시켜서 건축물의 안정성 증가는 물론 베란다의 불법 증축 감소에 따른 도시의 가로 경관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높이가 10m로 완화된다면 어떻게 변경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는데, 국토부는 근본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 일조권 완화에 대해서 관련 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항을 금년 12월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항은 첫 번째로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격시켜야 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2분의 1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9m를 10m로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아마도 금년 말경부터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선안 대로 완화가 된다면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가주택 건축주들이 원하는 절대 높이를 9m로 하는 경우에는 3층까지 9m를 유지하고자 할 때 2, 3층 임대가구 층고를 최소 2.7 내지 2.8m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층 상가 높이가 3.2 내지 3.4m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절대 높이를 개선하는 것 같이 10m로 하는 경우에는 2, 3층 임대가구의 층고를 약간 높여줄 수도 있거나 1층 상가 높이를 최대 4.2 내지 4.4m까지 높일 수가 있어서 일조권을 받지 않는 대지의 1층 상가 높이와 별 차이가 없이 상가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층을 필요티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다가구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층 필요티 주차장의 층고를 보통 3.2m 확보해야 하므로 2, 3층 가구의 층고는 이제까지는 2.7 내지 2.8m로 천정고가 낮을 수밖에 없어서 답답했지만 절대 높이를 10m로 완화해주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층고인 3m 이상 확보해줄 수도 있고 단열재도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하며 또 무단 증축이나 무리하게 층고를 높이려는 불법을 저지를 필요도 없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층고를 설계하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4층 이상 부분의 주거 면적을 늘릴 수도 있어서 평면 계획도 원활해지고 세대수 증가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에 절대 높이 9m에서 1m만 완화해줘도 기대되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일조권을 받는 대지인 경우에는 설계나 허가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번 국토부의 개선 방안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부가 관련 법의 개정 시기를 금년 12월까지 명시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확실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는 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이 개선안대로 설계를 하거나 금년 하반기까지 개정되는 상향을 지켜본 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일조권 영향을 받는 대지가 지금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해당 대지의 일조권 검토를 해본 후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접수된 허가를 취하해서 법이 개정된 후 허가를 받거나 또는 설계 변경을 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유하고 계신 대지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